아, 먹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캐나다 육아대리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한국과 캐나다 동시에 부동산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먼저 캐나다 쪽 소식을 전해드리면, 일단 주목해야 될 뉴스는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4월에 비해서 5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가격도 아주 소폭 상승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뉴스로는 온타리오 지역, 그리고 토론토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곧 이제 영업 재개를 시작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모든 상점을 대부분 열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 기사들과 이제 거의 같은 날짜에 난 이 기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다음 달 7월부터 CMHC 거기서 모기지 대출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고 기사가 이제 발표가 났거든요.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의 크레딧 스코어, 그러니까 신용 점수 역시 600점에서 680점으로 상향을 시키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득과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한 그 모기지 대출 금액을 현재보다 약 12%더 깎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발표거든요.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집을 사실 때 다운 페이먼트 20% 이제 미만을 하셨을 때 해당되는 그런 분들한테 속하는 건데요. 사실 이 토론토 GTA 집값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20% 다운페이를 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졌을 뿐더러, 첫 집을 구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제 20% 아래 다운페이먼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제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이 법을 이제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즉슨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모기지 법 때문에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7월달 법 적용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사가 왜 지금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통 모기지 대출을 강화를 한다는 건 시장이 핫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려서 집을 막 사려고 했을 때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해서 집을 사려는 그 세력들을 이제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공사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타이트한 대출 기준을 내어놨다라고 하는 거는, 좋게 해석을 하면 저희 바이어들에게 너무 무리해서 너네들 집 사지 말고 좀만 기다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7월 8월부터 모든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 역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선수를 쳐서 법을 개정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기사들이 이틀 전에 올라왔었고, 이제 한국에서는 똑같이 이틀 전에 재미난 뉴스가 하나 올라왔어요. 한국에도 올해 8월부터 전매를 제한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8월 전에 분양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고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한몫 잡으려는 투기 수요가 이제 대거 몰린 탓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는 소외지역이라고 불리던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그 지역 역시 최근 부동산 값이 많이 이제 올랐다는 이제 기사를 이제 동시에 접하게 됐어요. 서울의 집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집값이 다른 구에 비해 조금 낮은 지역이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금액이 이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은 투기 세력 아니면 실수요자 두 부류 모두 지금 부동산 열기가 다시 한번 불붙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밑에 이제 댓글을 한번 봤어요. 댓글 중에 지금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아마 이분의 말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이 분의 의견과 시장의 방향성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집을 산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은 집을 안 산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저는 두 부류가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벽은 현실에 비쳤을 때 과연 그거를
계속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회사를 다니고 비즈니스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만큼 집을 사서 집값도 비슷하게 올라간다면 이 이상적인 나라고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상과 현실은 그거를 똑같이 생각하신다면은 영원히 부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지금 서울 성동구 혹은 마포구에 4억짜리 집이 하나 있는데 사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집이 있어요? 제가 가서 당장 살게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지금 성동구 마포구에 3억 4억짜리 집을 어떻게 구해요? 있으면 당장 사야죠. 근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성동구 마포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불과 4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하지만 4년 전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도 거품이다, 월급쟁이들이 몇십 년을 돈 한 푼을 안 써서 모아야 되는 그런 돈이다 라고 똑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싸다고 느끼는 거는 그 집이 정말 싼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집값과 비교해서 봤을 때 싼 걸까요? 지금 성동 마포에는 10억, 15억 그 정도를 줘야지 30평대 아파트를 구매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정도 가격은 지금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고 그게 투기 세력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인플레이션의 효과든 집값은 오른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댓글에서와 같이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생각을 하신다면 대도시에 사시면은 안 되고 지방, 소도시 혹은 시골 마을로 가셔가지고 값이 저렴한 집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수도권이 어떻게 집값이 변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끄시고 살아가신다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고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루고 싶으시다면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움직이고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방금 전에도 토론토 모기지 대출 규제가 곧 강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집 구매자들에게는 좀 더 높은 벽이 됐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좋은 날이 오기만을 바라고 행동에 옮기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고 한탄만 하기엔 이 시장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저 역시 학교를 다닐 때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버는 그런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10대부터 7, 80대 노인분들까지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을 더 쫓아가고 10대들이 생각하는 꿈조차 옛날에는 의사라면 지금은 연예인이 됐고 20대들은 유튜버 아니면 건물주가 꿈이 되는 지금 현실인데요. 이 젊은 세대들의 꿈의 방향성도 바뀌는 것이 더 이상 이상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의 흐름은 가파르게 8대2의 시스템에서 9대1의 시스템으로 바뀔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를 가지지 못한 저희 같은 서민들은 더 집을 사기 힘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부동산 폭락론자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하라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능력이 되면 이 바이러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시점에 맞게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여러분들도 부의 추월차선에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토론토 혹은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들도 첫 집을 구매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늦기 전에 시장에 진입을 하시는 게 향후 자산가들과 서민들과의 벌어질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토도 곧 비즈니스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을 하였고 캐나다 정부에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금 시장에 뿌린 상태입니다. 향후 두세 달 후에 집값의 추이가
다시 한번 불이 붙을지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소강 상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국과 캐나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나간 버스를 보고 하염없이 신세 한탄을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지, 아니면 그 버스에 같이 올라타서 부자가 되는 길에 같이 합류를 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